안녕하세요. 퓨처크립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 최근 뉴스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달러 차트, 주식 차트, 그리고 제가 관심 코인으로 보고 있는 수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인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예치금이 3년 내 최저였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예치금이 3년 내 최저고, 이에 따라서 최근 이슈로는 3월에 SVB 실리콘은행이 붕괴가 됐었죠. 붕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주식에 대한 가격 상승 랠리가 진행됐었는데요. 위험 자산군으로 일시적인 유동성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내용을 좀 해석해보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낼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적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매도 압력 저하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유동성이 적어지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 인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소의 BTC 보유분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홀더 입장에서 본다면 고래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이 많지 않게 되면 거래소에 대한 매도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텐데,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 밤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캐시가 대불장에 2020년 대불장에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 랠리를 이어간 건 아니지만 과거에 2017년도 때부터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락장에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상승장 중에 특히 대불장 중에는 하드포크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2020년도 불장 때도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할 때 하락에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ABC라는 거를 하드포크하고 그 ABC라는 코인이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갔었죠. 그 당시에 관심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첫 허가한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호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디펜던트 리저브가 싱가포르 통화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가상자산이란 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게 크립토 에셋이 맞다고 봐요. 암호자산. 예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이 화폐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거나, 물론 암호자산, 가상자산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암호화폐, 화폐는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쓰는데, 암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인 가상자산 서비스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는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 트래블루 시스템 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비트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0여 곳이 허가를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최초의 거래소가 승인 났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로써 앞으로도 더 많은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인데요. 대부분 테슬라를 투자하시거나 도지코인을 또는 시바이누 코인을 사랑하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많이 좋아하세요. 최근에 트위터 경영자 CEO가 일론 머스크였다가 이제 최근에 CEO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린다 야카리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MBC 유니버셜에서 광고 파트너십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정보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트위터를 어떤 방식으로 경영할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꼬리의 부분의 유사성인 부분이 맞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트렌드 레인지가 존중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SVB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이 꼬리의 부분이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다량 롱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흐름이라면 일단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15K 구간에서 만약에 1파동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2파가 진행된 구간이라면, 현재 구간을 3파와 4파로 진행봤을 때 일단 4파의 법칙은 1파동에 훼손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된다면
일단 1차적인 레인지를 어느정도 폭을 러프하게 본다면 40K까지 부근이 될 수 있고요. 차트적인 트렌드 레인지로 존중을 하면서 해석을 한다면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인버스 앤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근에 레인지가 존중이 되어야 넥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승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타임프레임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현재 LTF, 즉 로우 타임프레임상 헤드 앤 숄더의 모양에 대한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넥라인이 붕괴가 되었고 다시 넥라인 위로 돌파된 시점입니다. 이 레드 서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넥라인을 다시 깼다가 비비면서 재차 종가로 마감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교과서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23K와 24K 레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엘리어트 파동 관점이 많다면 해당되는 1파동을 깨지 않은 선에서 4파동과 그 이후에 5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헤드 앤 숄더 패턴상 이 고점 부근을 하회한 종가가 나오지 않아야만 재차 상승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넥라인에 대한 붕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에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크게 된다면 해당되는 패턴에서는 더블 바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레인지는 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탈, 이 가장 상승 여력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하락의 폭이 강해진다면 이중 더블 바텀에 대한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해당되는 저항 레인지를 돌파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히 매매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S&P 500 차트인데요. 현재는 하락 채널을 기준으로 최근에 이 트렌드에 대한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지를 받고 단기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모멘텀 이후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일본 기준상 200MA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슷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온전히 똑같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2008년도의 채널은 하락 채널이 온전하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양상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해당되는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레인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나스닥과 S&P 500 차트도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가장 큰 시총, 즉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총인 비트코인과 달러, 여러가지 자산군들을 비교해보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레인지들이 존중이 되어가는지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이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CME 갭입니다. SBV 파이낸셜 그룹의 파산 사태 이후에 갭 상승을 주도해가면서 가격 상승 레인지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 상단과 하단 레인지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지금 레인지에 대한 갭이 위아래로 단기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의 갭은 34K입니다. 만일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트렌드 레인지, 수평 레인지를 이탈하지 않고 이 범주 안에서 논다면 횡보가 지속되면서 위아래 모든 구간들을 학살시킬 수 있는 관점이고요. 여기서 강한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아래에 대한 갭을 메꾸는 것이 아닌 먼저 상방을 갭을 이꾸고, 만약 2019년도와 비슷한 유사성이 띄게 된다면 그 이후에 상승 상단 갭을 메꾸고 난 뒤 거시경제의 악재가 터질 때 이 하단 갭을 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갭에 대한 차트를 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갭은 개인이 올리는 것이 아닌 CM이라는 기관들이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갭들에 대해서 유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갭을 항상 메꾸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확률로 90%를 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해서 저희는 유심히 보고 있고요. 다음은 수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수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질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제가 강조드렸던 28,700불을 깬 뒤로 약 하락세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바라보진 않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수위에 대한 그런 레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위코인은 일단 일본의 철학의 물 요소를 보고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도 이런 물 모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연 시간이 짧고 처리량이 많은 레이어 1 코인입니다. 이 수위는 솔라나 프로그램의 러스트라는 고속 블록체인을 채택했고요. 수위의 플랫폼은
웹3 환경을 형성하는데 유연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앱토스, 최근에 가장 상승폭을 많이 보여줬었던 코인인 앱토스의 무브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언어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은 서로 상이합니다. 일단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앱토스와 수이는 블록체인 트릴레마, 즉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보안성 및 확장성 사이의 세 가지 기능 중 두 가지를 최적화한다는 아이디어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레이어 1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훑어본다면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저는 요약을 하면서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일단 레이어 1의 최근의 메타 중에 투자도 많이 받았고 관심도가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앱토스와 수위에 대한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언어에 대한 모델이 프로그램 언어가 같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앱토스에 대한 그런 세력이 수위 세력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영상 녹화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위 홈페이지에서 보면 수위는 러스트로 작성되었으며 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 자산을 정의하기 위해 수위 블록체인용 무브의 강력한 자산 중심인 수위 무브로 작성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위 무브 프로그램은 생성을 위한 사용자 지정 규칙, 이러한 자산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 자산을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자산에 대한 작업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수위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위 차트에 대한 4시간 타임프레임인데요. 가격 상장 이후에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위의 하락 원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도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프라이스 액션을 분석을 한다면 현재 꼬리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종가상 지속적인 마감을 한다면 더욱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중 바텀에 대한 구조를 볼 수 있겠고요. 만일 안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버스 앤 헤드앤숄더 값에 대한 25K를 확정 이탈하게 되면서 헤드앤숄더 부근인 23,000불과 24,000불 레인지 또는 정말 큰 하락이 진행되면서 20K까지 가까운 하락이 진행된다면 수위에 대한 가격은 이런 이중 바텀 구조를 강하게 훼손한 뒤에 저점을 갱신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위에 대한 트렌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즉 레인지에 대한 레벨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에 수위에 대한 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 대한 트렌드들이 아직까지 가격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그만큼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욱더 많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추세에 대한 레인지가 존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본 뒤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장이 진행됐을 때 더욱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퓨처크립토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처크립토였습니다.